빙고맨 유튜브. 자, 이제 광주 한번 알아보죠. 광주의 장점, 인구 150만 명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성남이 광주보다 인기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어요.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염주체육관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점으로는 전국적 배구 인프라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제 생각이에요. 호남에는 남녀 프로 배구단이 전무, 광주에서 대전까지도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자차로.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팬들은 김천까지도 2-3시간, 대전도 멀고 인천도 멀고 다 거리가 멀다는 거죠. 페퍼저축은행이 호남 지역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호남 지역이 광주만 있는 게 아니라 포, 여수, 광양, 순천, 거기다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많은 게 있다는 게, 근데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랑 전주랑 군산에 지점이 있었는데 군산 지점을 뺐다고 해요. 군산 지점을 뺐다는 거 보니까 호남에서 뭔가 재미를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남은 지금 너무 조용한 거죠. 아니, 왜 조용한 거야?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는 페퍼 입장에서는 광주도 찔러보고 성남도 해보고 했는데 둘 다 뭐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받을 거는 광주가 더 많은 것 같고 성남에는 우리가 혹시 줘야 될 것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달린 돈가스님 제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광주에 계신 분이니까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의 열망, 이게 시랑 심의랑도 다르거든요. 시에서 미는 거랑 또 시민들이 미는 건 다르죠. 일전에 했던 이벤트성 배구 대회들도 다 10,000원 과중이 왔다고 해요. 물론 그 객석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광주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열정을 준다면은 신생팀은 진짜 한 번에 최다 관중팀으로 등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경기장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선수 간 이동 거리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본사와 프론트 간 업무 효율이 감소가 되겠죠. 프론트가 왔다 갔다 하거나 거기에 뭐 지점을 두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확 떨어지긴 하겠죠. 야, 지금 빨리 올라와서 회의해야 돼. 근데 당장 올라가려면 KTX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중요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또 다르니까. 그리고 기존 팬들의 이동 거리가 좀 단점이 있겠죠. 광주 염주체육관 한번 보겠습니다. 염주체육관들은 제가 이제 엊그제 했기 때문에 자, 87년 개관이에요. 성남이 89년. 잠깐만. 성남 89년. 그리고 이게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또 이게. 그리고 좌석은 9,100석. 광주 염주체육관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멀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까지는 멉니다. 오는데 멀어요. 그냥 서울을 기준으로 광주까지 오려면 차 타고는 한 3시간 반, 뭐 4시간 이렇게 봐야죠. 주말 경기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KTX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동하는 데는 성남보다는 확실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멀지만 근데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건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광주 공항에서는 8.5km입니다. 시 타면은 8,500원, 13분 걸리고요. 버스 타면은 38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환승은 없습니다. 자, 광주 종합터미널에서는 택시로는 10분, 5,000원 정도 하고요. 버스로는 30분, 환승이 없습니다. 택시로는 20분인데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해서 35분이 걸리고 한 번 환승을 해야 돼요. 월드컵 경기장이 공사 중이면 자, 그리고 버스를 내리면은 도보로 약 10분 500m 정도 걸어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횡하면은 진짜 볼품 없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통편은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KTX도 있습니다. SRT도 쓰고요. 보조구장과 인접해 있다. 보조구장이 빅골체육관이고요. 재작년에 여자 배구 4개 구단을 합쳐서 이벤트 2003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체육관 위치가 이제 염주체육관이랑 빅골체육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경기 전에 몸 풀고 보조 경기장에 쓸 수도 있거나 쓸 수가 있죠. 가까우니까. 자, 이제 엊그제는 공개하지 못했던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와, 일단 때깔부터 달라요. 와, 진짜 너무 잘 지어놨죠. 외관 일단 멋있습니다. 내부 사진이고요. 이렇게 농구 코트가 되어 있네요. LED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구장이 지하 2층에 있어요. 높이도 층고도 높죠. 층고도 높고 자, 528평입니다. 528평. 자, 그리고 웜업장도 따로 또 있어요. 웜업장이 586평. 그러니까 홈이든 원정이든 원정팀한테 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시설은 참 좋다. 자, 이 모습 보세요. 와, 2015년도 4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2015년 4월 30일에 개관을 했고요. 자, 좌석은 8,300석이에요. 이거 지하 2층에 지상 3층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762대를 뭐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니까 뭐 다른 데 것까지 하면은
또 꽤 크긴 하겠죠. 보조구장과 웜업존이 보유되어 있고 대학교 주변이라 상가가 많다라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이걸 봐야 되고 저걸 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광주여대는 학교인데 아시아드 경기 때 진행을 했고 체조 경기를 진행을 했고 뭐 이선희 뭐 콘서트나 그리고 아이유 콘서트 같은 것도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배구 경기보다 아이유 콘서트가 더 많이 몰리겠죠. 더 많이 밀집이 되겠죠. 10,000명 모인다고요? 하긴 아이유 콘서트 때 10,000명 오겠네요 진짜. 근데도 뭐 그런 얘기들이 없다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버스 내리는 곳이에요. 버스 내리는 곳. 일단은 광주공항에서는 택시로 한 10분 정도 5,000원 나오고요. 버스로는 또 30분. 환승 없습니다. 터미널에서는 8.4km, 택시로는 뭐 이 정도 나오겠고요. 그리고 KTX로는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도보로는 이렇게 한 400m 가량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한 광주시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겠죠. 결국에 맞아요. 학교랑 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광주시에서 원래 염주체육관에서 산다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돈을 내고 써야 돼요. 여기를 쓴다고 해도 돈을 내고 써야 돼요. 이런 게 협의가 되냐의 문제죠. 그리고 뭐 광주에 안 오면은 뭐 성남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남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경기장은 광주, 클럽하우스는 성남일 경우 라는 게 이제 얘기가 있죠. 비슷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주 KCC 농구단, 울산 모비스 농구단, 부산 KT 농구단, 예전에 기아 농구단. 그리고 제가 조사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 못했지만 몇몇 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팀들이 있는데 창원 LG도 원래 저기 서울에 있다가 최근에 이 선수단 연고를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단점은 연고 밀착 실패가 될 수도 있죠. 뭐야 여기는 광주야 성남이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경기는 여기서 하고 다 성남에서 하면은 뭐 이거 뭐야 성남에서는 본사 여기 선수들 여기서 다 생활하고 뭐 하는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광주에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주에서 협조가 이제 감소가 될 수도 있죠. 광주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우리도 이것까지밖에 못 해줘요. 페퍼저축은행에서도 우리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에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계속 광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저희도밖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니까 지금 약간 연고지 문제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뭐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죠. 뭉쳐질 수가 없죠.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빙고맨 채널 커뮤니티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투표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올려서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설만 세우는 거고 우리가 썰만 푸는 거지. 일단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까지인 거고. 근데 어디를 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구단의 입장이랑 또 시의 입장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어거지로 막 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는 양보를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우리가 뭐가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단점을 했는데 그냥 장점만 생각을 하죠. 이래서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성남에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광주에 왔으면 좋겠다. 서로의 장점만 생각을 하고 결정이 됐을 때 그 장점만 보고 생각하고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연고지 결정은 개막 9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7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번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7구단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빙고맨 유튜브